자, 오늘은 정말 이상하고도 심오한 이야기, 바로 양자 얽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랭 아스페이 노벨상 강연을 길잡이 삼아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알랭 아스페가 이 말로 딱 짚어줬죠. 이 얽힘이라는 게 그냥 양자역학의 여러 이상한 현상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미스테리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이쪽 끝에 있는 입자랑 저쪽 끝에 있는 입자가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서로 반응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질문이 바로 양자 얽힘의 시작이자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령 같은 미스터리.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위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죠. 이건 우리의 평범한 상식과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새로운 이론 사이의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이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운명 공동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전 한 쌍에 있는데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순간 저 멀리 심지어 우주 반대편에 있는 다른 동전이 즉시 뒷면으로 결정되는 거죠. 둘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두 거장의 생각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 어떤 숨겨진 정보가 있어서 세상이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는 거다. 반면에 양자역학 진영은 아니다. 세상은 원래 확률적이고 우리가 딱 쳐다보는 그 순간 현실이 결정된다. 라고 주장한 거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세계관이랑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세계관의 대결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두고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면서 정말 질색했어요. 아니 어떻게 정보가 빛보다 빠를 수 있냐는 거죠. 이건 그냥 이론에 구멍이 났다는 게 아니라 우주의 기본 법칙, 인과율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존 벨의 궁극적인 시험.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철학적인 말싸움에 드디어 해결사가 등판합니다. 바로 물리학자 존 벨이죠. 그가 나타나서 이 모든 논쟁을 실험실에서 딱 결판 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바꿔버립니다. 벨은 아주 영리했어요. 좋아, 그럼 아인슈타인이 맞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죠. 만약 아인슈타인의 생각대로 세상에 숨겨진 정보가 있다면 현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수학으로 똑 부러지게 계산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벨 부등식의 탄생이에요. 벨 부등식,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그냥 현실 판독기 같은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식적인 우주가 맞다면 측정값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일종의 한계선을 딱 그어준 거예요. 벨이 계산한 바로 그 한계선이 숫자 2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아인슈타인 말처럼 입자들이 미리 값을 다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고 빛보다 빠른 소통은 없다면 얽힌 입자들을 측정했을 때 나오는 상관관계 값이 절대로 2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계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값이 약 2.82,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한계인 2를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론 싸움은 끝났습니다. 2냐 2.8이냐 두 개의 현실을 두고 이제 실험을 통해 우주에게 직접 물어볼 차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세 번째 장, 현실을 바꾼 실험. 프랑스의 젊은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가 이 길고 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나섭니다. 그의 실험은 인류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되죠. 아스페의 실험이 왜 그렇게 결정적이었을까요? 여러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지만 진짜 핵심은 마지막에 있어요. 바로 광자가 날아가는 도중에 특정 설정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입자들이 미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지막 남은 의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빛과의 경주입니다. 광자가 출발하고 검출기에 도착하기 직전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10나노초 만에 측정 방향을 무작위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빛의 속도로도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시간을 안 준 거죠. 이걸로 입자들 사이에 혹시 모를 비밀 통신 가능성은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새롭고 더 기묘한 우주. 자, 실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주가 내린 판결을 들어볼 시간이죠. 과연 아인슈타인의 상식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양자역학의 기묘한 예측이 맞았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우리의 세계관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페의 실험 데이터는 아인슈타인이 구워놓은 상식의 한계선, 숫자 1을 그냥 가볍게 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양자역학이 예측했던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상식의 완벽한 패배, 기묘함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결과였냐면요. 무려 40표준 편차를 넘었어요. 과학에서 5표준 편차만 넘어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발견으로 인정하거든요. 350만 분의 1 확률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40표준 편차는요. 이건 그냥 우연일 가능성이 사실상 0이라는 겁니다. 과학 역사상 가장 명백한 결론 중 하나였죠. 결국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이 모든 논쟁의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당신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바로 그가 평생을 부정했던 유령 같은 원격작용. 근데 이제 우리는 우주가 국소적이지 않다는 이 기묘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양자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한 연구가 지금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한때는 쓸데없는 연구라고도 불렸던 이 유령 같은 작용이 지금 미래 기술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나 싫어했던 바로 그 유령 같은 연결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무시무시한 계산 능력,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 기반이 된 거죠. 아니, 얽힘으로 어떻게 절대 안 뚫리는 암호를 만들 수 있냐고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자, 앨리스랑 밥이 얽힌 입자를 하나씩 나눠 가져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는 매번 랜덤하게 나오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둘의 결과값은 항상 똑같아요. 이게 바로 그 누구도 중간에서 엿볼 수 없는 완벽한 비밀 열쇠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안전할까요? 핵심은 바로 비국소성에 있습니다. 입자가 날아가는 도중에는 측정값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중간에서 스파이가 뭘 훔쳐갈 정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정보는 측정하는 그 순간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실험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미 인공위성을 써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양자 얽힘을 성공시켰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들의 유령 같은 연결이 이제 대륙을 넘나드는 기술이 된 거죠. 결국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거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환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것들 중 다음 차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우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